타인의 고통들을 보고도 우리가 눈을 돌렸던 그 시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태가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네, 선생님,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 네.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거나 바라보시는 관점. 저도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저희 그 신도 따님분이 얼마 전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으로 캄보디아에 이제 간다고 했다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사태 때문에 취소됐다고 해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무슨 이제 사태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지금 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부분들과 지구상에 없어야 되는 이런 사태의 심각한 문제들이 단순한 범죄나 이런 제도 오류에만 이렇게 머무른다고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은 현상적인 이런 현실적인 이 문제점들을 떠나서 결국은 인가법으로서 이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툭 이렇게 쳐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깊은 파동이 울리는 것처럼 이 또한 깊은 이런 파동에 인가법이 이제서야 드러나고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의 기운과 어둠의 기운과 이런 여러 가지 기운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파동에 따라서 이런 조건과 합이 맞아서 이게 올라와진 것이고 그러한 업의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보면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지 아시죠, 비디님? 네. 인간 착취부터 시작해서 인신매매 이런 강제 노동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 아주 먼 옛날부터 쌓여져 왔었던 이런 집단적인 그런 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발한 그런 현상적인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폭발한 현상이라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물건처럼 갖다 팔고 사람의 장기를 뭐 돈을 주고 받고 팔고 이런 삶을 대가로 만드는 이 구조는 사실 원래는 이런 무명, 즉 이제 밝음이 없는 그 상태, 그리고 탐욕, 탐심,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탐욕, 그것을 이제 합쳐져서 빚어진 그런 그림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인신매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런 탐심이나 그런 무명, 밝지 않은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무명을 어리석음이라 하거든요. 그런 탐심에서 빚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거죠. 무감각하게 만든 그 고통의 업.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업을 지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속해서 누적시켜 온 그 결과예요. 그리고 그 업의 씨앗이 그 결과로 이번에 드러난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그 열매를 맺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그러한 누적되어 온 그런 결과다. 근데 왜 하필 애들이 겨냥되었냐? 애들이 정말 순수하죠.
즉 이제 애들이라고 하면은 뭐 6살, 7살, 8살 이런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대도 아이들이에요. 30대도 돈을 벌고자 하는 그 꿈을 꾸고 갔기 때문에 아이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애들이 순수하고 미래도 뭔가 꿈을 꾸고 있고 가장 쉬운 그 단순한 머리 구조로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다고 하고 구조적으로는 아주 약점이라면 아주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냥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악질들은 그런 약한 점을 겨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이런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아주 이런 어린 영혼, 즉 이제 나이를 떠나서 이런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현상적인 그 나이를 떠나서 아주 어린 영혼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 자비가 아니라 이런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탐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착취의 손을 이렇게 뻗을 때 그것은 제일 하찮은 낮은 형태의 어두운 그림자로 보이거든요. 즉 이제 그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이게 손을 뻗는 그 기운은 제일 어둡고 가장 하찮고 되게 지옥의 손길처럼 보인다 할까요? 약간 축생보다도 못한 그런 아수라의 그런 기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내 생에 그 사람으로 환생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을 지으면 사람이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그 뻗는 그 손의 기운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이 양기가 아니라 음기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굉장히 구제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에서는 아이들이 착취의 대상이 된 이유 자체가 이런 구조적인 이런 약점과 그런 무력감과 또 이런 과거업의 회수 대상이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병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 겹쳐져 있고 여기서는 과거부터 이제 오랜 옛날 그 과거에서부터 이런 누적된 애들을 버린 그런 업이 이번에는 아이들을 다시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게 돌고 도는 그런 윤회의 업을 지나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닌 그런 미래의 가능성은 이런 착취자들에게는 가장 밝은 빛을 숨기고 태울 수 있는 불씨로 보였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제가 정리해보면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인가법이 좀 흘러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렇게 사태가 너무 잔혹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은 업의 이런 크기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이 조직이 캄보디아라는 땅이 넓다면 넓지만 작다면 또 작아요. 근데 열림과 폭발의 강도는 지금 엄청나게 커졌어요. 왜냐하면 누적되어져 온 그 연도나 그 업의 생이나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누적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적 언어로 말하면 탐진치 이 삼독, 탐하고 화내고 이 어리석음, 어리석음의 이 삼독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업이 오랜 세월 동안 폭발해서 흘러왔다, 폭류를 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는 흐름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가속화되었죠. 흐름 자체가 이제 세월 따라서 너무 많이 가속화되었고 지금 캄보디아 자체도 이 가속화되어진 에너지를 따라서 흐르고 있어요. 문명 따라서 여기도 그냥 가속화되어져서 그냥 우주적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잔인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같이 전환되어진 것이고, 지금 이제 병원연에 향할수록 지금 불기운이 강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로 지금 들어가니까 이게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는 약간 잔잔 하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병원연의 기운이 이미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병원연이 불의 기운이지만 태우는 불이 이제 정화로서 불을 태울 수도 있어요. 소전시킬 때. 근데 지금은 정화가 아니라 그냥 태우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약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반작용으로서 지금 태우는 기운이 엄청 강하게 이게 수면 위로 팍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 캄보디아 사태 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 사태로서 지금 작용되었다. 그리고 인과법으로서 지금 누적되어져 온 인연법에 따라서 지금 드러나는 시기가 되어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아이들을 버린 그 업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교훈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 캄보디아 알다시피 우리가 불교 국가로서도 우리가 또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곳이기도 한데,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약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미래 가능성으로 굉장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을 약점으로 봐요. 약자로서.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희망과 빛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물건으로 봤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외면했었던 그 엄청나게 작은 그 손과 아이들의 작은 눈빛들이 지금 이렇게 커다란 폭풍, 파도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거세게. 그래서 타인의 고통들을 보고도 우리가 눈을 돌렸던 그 시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태가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일어났었던, 우리가 외면했었던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시절 인연이 돼서 뭐 2050년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절 인연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지금 그 과를 우리가 아직 맞이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는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줘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의 존재를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거기에 지금 착취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라고 제가 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약자예요. 그래서 약자의 소리를 다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착취 구조를 드러내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 모두를 우리가 흡수를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거를 바로 옆에서 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한테도 바로 옆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도 있는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업의 거울이기도 하고, 이제 불교가 말하는 진리는 이제 되게 단순해요. 결국은 이런 탐욕을 태우면 허망함이 사라지고 자비를 밝히면 굉장한 어두움이 사라진다.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캄보디아 사태 자체가 미처 태우지 못한 불길이 끝내 타오르고 있는 결말이다. 그래서 이 지금 간 아이들이 다시금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얼른 희망하고 기원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하고 또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지어놨던 인연들은 언제든 과보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약자의 말에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이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